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평생을 바쳐 한센인들을 돌보다 후련 고국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수녀가 최근 소록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수녀가 10여 년 만에 돌아온 소록도에서 이례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전합니다. 20대 젊은 나이 머나먼 타국 자그마한 섬에 들어와 한센인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리안느 수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지만 인자한 인상은 소록도를 처음 찾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언론 앞에 처음 선 80대 수녀는 서툰 한국말로 10여 년 만에 다시 마음의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섬, 또 나 사랑하는 섬,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소록도 풍경에도 감사하단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깨끗하게 집 있고 저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자신보다 한센인들을 아꼈던 40여 년. 청춘을 다 바친 인고의 시간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털어놨습니다. 편지 한 장만을 덩그러니 남기고 소록도를 떠나야 했던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원으로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80대 할매 수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 한센인들을 찾아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한센인들에게 친한 친구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리안느 수녀는 오는 6월 초까지 이곳 소록도에 머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주상 전리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도화면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수직형과 방사형 구조를 가진 높이 20에서 30m, 폭 100m의 주상전리 지대가 확인됐습니다. 주상전리는 주로 해안가에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주상전리는 내륙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흥군은 문화재청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골재 채취업체에 발파 작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운영 주체를 두고 아직 GS칼텍스와 여수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약속대로 예울마루를 기부 체납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GS칼텍스가 1,000억 원을 들여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예울마루. 개관 4년여 만에 600차례가 넘는 공연과 각종 전시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자신들이 운영을 맡아오던 예울마루를 당초 약속대로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고 다음 달이면 이 시한도 만료돼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수시는 일단 예울마루의 기부 체납은 받되 운영은 GS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놓고 GS 측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예울마루 시설물은 기부 체납을 받되 앞으로 운영 문제는 GS칼텍스와 비율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의회는 여수시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장도 개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부 체납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울마루와 장도 개발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울마루만 완공한 상태에서 기부 체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 체납과 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더 이상 기업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GS칼텍스가 그동안 여수시에 기여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여수시의 몫으로 남았으니까 여수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책정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울마루의 연간 운영비는 줄잡아 40억여 원. 여수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달 안에 최적의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1년여를 끌어온 예울마루 기부 체납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의 버스 정류장 음란 동영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킹 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수시가 제출한 버스 정보 시스템 서버 기록과 버스 정보 단말기의 메모리 카드를 토대로 당시 외부 침입 여부와 정확한 침입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단말기에 직접 접근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사고 소식을 들은 여수시가 해당 단말기를 원격 제어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해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세월호 최종 인양을 앞두고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특조위와 가족들은 다른 배위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수 아래에 깔릴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입니다. 폭 1.8m의 길이 28m로 조립된 리프팅 빔은 크레인에 매달려 어제 수중에 투하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세월호의 선수를 들어올리고 나면 선수 아래에 밀어넣어 선체를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我们宁可把准备工作准备了充分再充分，我们不要由于一个环节上面失误了，我们全攻进去。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등 20여 명도 이 자리를 찾아 인양 공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이들의 참관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입장을 바꿔 브리핑을 마친 뒤 다른 배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00% 인양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월호 속에 바닷속에 딸이 있는 부모로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특조위는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팽목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작업 바지선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던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오늘까지 바지선 옆 배에 머물며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무단 횡단이나 불법 유턴 등을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해둔 플라스틱 재질의 교통시설물. 수년째 파손됐다가 다시 보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몰라 파손을 한 당사자가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선에 설치해둔 플라스틱 재질의 교통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해둔 시설물 역시 파손돼 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부주의나 음주운전 등으로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대입니다. 야간에 주로만 있어 사고가 나더라고. 아마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런가. 저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지나가니까 우리가 목격을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깨져 있는 거 보면은 많이 위험하죠. 이렇게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난 3년 동안 한 해 평균 1,500개가량에 이릅니다. 이를 보수하는 데만 매년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단횡단 금지대가 부서지게 될 경우 사고 원인자, 다시 말해 피해를 입힌 시민이 100%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자에게 보수 비용을 물리는 구상권 청구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파손을 하게 되면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제보나 경찰 조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 전역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없어서 이제 도주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광주 지역 38곳, 4.5km가량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대. 누군가는 깨트리고 다시 세금으로 보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세금의 종류별 전체 체납 상황을 안내문 현장에 정리해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광양시는 각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주정차 위반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액과 함께 정리해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세외 수입의 경우 지방세에 비해 체납 인식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 청춘여행 길잡이가 문광부의 2016 창조 관광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창조 관광 사업 공모전에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청춘 여행 길잡이가 선정돼 사업화 자금 2,500만 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춘 여행 길잡이는 튜닝버스를 이용한 야간 투어 운영 아이디어를 주제로 야간에 순천시 주요 관광지와 시내 등 관광객이 원하는 곳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육성을 위해 부서별 대표 사업을 선정해 책자로 배포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렇게 오늘 내내 흐리기만 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는 비 소식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과 경남이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와 제주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요. 충청도와 강원도에서도 5에서 1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이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지겠고 대구 같은 경우는 13도까지 내려가면서 한낮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수도권 지방은 메마른 날씨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5.1도, 대전 14.3도, 대구 10.1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23도, 부산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